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 쓸쓸한 늦가을에 법과 함께 활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남은 가을 법으로 제가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률 일타 강사 임지혜입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혼자 모노드라마 찍어요? 감정이입이 제대로네. 인사를 이렇게 슬프게 할 일이야. 법 앞에서는 아직도 저는 어린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둥이 유재환입니다. 재환,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사부작 낙엽 밟는 기분으로 법을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요? 법률신문 기자 박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아우, 레미드 구르몽 네. 작가의 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읊어주신 게 재환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 좋아해요, 근데 재환 씨?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사부작 밟는 사부작 밟는 소리 좋지. 너무 좋죠. 예, 이제 또 가을의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항상 깨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뭔가 옆에서 타다닥 하고 막 이렇게 비둘기 막 날아다니면서 예. 이러면 이제 가을의 정치 확 깨지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이게 네. 또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벌금을 낸다고 그러대.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원에 가서 저희 과자 먹으면서 비둘기 있으면 좀 이렇게 던져주고 하긴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45에서 $300 사이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사람한테 질병을 옮길 수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번식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볼일을 맛보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다. 태국 거리에 혹시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태국에서 지폐를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야, 요거 추측해 보건데 네. 이 태국 지폐에는 그 옛 국왕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역시 불법이겠네. 너무 대단하신데요. 외국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태국은 지금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 국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니까 화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국왕, 이제 국왕이 그려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지폐나 동전 같은 거 밟으면은 이제 국왕을 모욕했다, 이렇게 비하했다 볼 수 있어가지고 국왕 모독죄로 철창 신세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잘 몰랐다고 해도 외국인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의할 필요 있겠어요. 아나운서계 손흥민이에요. 브레인이세요, 브레인. 브레인이에요. 헤이 아나운서계 손흥민이요. 네, 헤이 진출해봐요. 예. 아, 근데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하면 2015년에 이제 실제로 국왕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진을 SNS에 올린 남성이 징역 30년형에 처해진 적이 있고요. 2014년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남성이 국왕이랑 왕비의 초상화를 찢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와. 야, 그렇군요. 아니 뭐 태국에 가면 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거는 이제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뭐 남의 나라 법을 얘기하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알아둬야 할 이 해외 법들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가 몇 가지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잘 챙겨야 평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법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11월에 시행되는 법 알아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11월에 시행되는 법이 제법 많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지능형 로봇법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재환 씨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치, 우왕소. 밀라 요거부치, 네,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배워서 다들 보셨죠? 그럼요, 봤죠? 차가 공중으로 다니고 로봇이 막 활보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근데 배달 로봇이 이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벌써 그게 시행되나요?
맞습니다. 지난 5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번 주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 도보 등 통행 허용의 근거가 담긴 직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래도 좀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로봇이다. 로봇 안녕. 뭐 이렇게 친구들도 인사도 할 것 같고.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실수를 안 하고 잘 다녀야 될 텐데 시행 전에 꼼꼼히 좀 살펴야 할 내용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길 가다가 로봇 안녕 하는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은데요. 요즘 식당에서도 로봇들이 서빙해 주는 곳 많은데 사실 뜨거운 음식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보면 저도 조마조마할 때가 있긴 했거든요. 결국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인증, 안전, 보험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에는 이제 16가지 정도 되는 기준 항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로봇의 외관 사양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서부터 안정성, 보안성, 연결성 등에 대한 그런 구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전 부분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로봇이 횡단보도 통행을 어떻게 감지를 할 것인가. 빨간불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를 인식하려면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나도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횡단보도 통행 관련 기준은 5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기능, 그리고 신호 인지 수단, 그리고 횡단보도 도착 시 보행 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을 때 기다리는 기능, 부딪힘 방지 기능, 보행 신호 시간 내 횡단 기능 등을 로봇에 적용을 해야지만 인증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로봇 사전 오디션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인증, 안전, 보험 요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은 뭐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험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돼 있을까요? 네, 보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고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로봇이 고장나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로봇에 사람이 부딪힌다거나 로봇 때문에 물건이 훼손됐다거나 했을 때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온전히 그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꼭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요.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외로 이동 로봇의 보험, 공제 상품과 함께 표준 약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외 로봇의 책임 로봇 가입 금액 기준은 사망이나 휴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1인당 1억 5천만 원, 또 부상 시 1인당 3천만 원, 그리고 재물 손망실 시 사고당 10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큰 가닥은 이렇게 저희가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험 약관을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 가입 시에 보험 약관 꼭 살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서빙하는 그 로봇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외 이동 로봇이 얼마나 빨리 달리길래 이런 것까지 나올까 하는데. 이게 실외 이동 로봇은 최대 폭 80cm, 그리고 적재물 포함한 중량이 500kg 이하, 그리고 중량별 이동 속도가 최대 시속 15km 이하 등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재물이나 보도 폭에 따라서 속력 설계를 조금 달리할 거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는 지금 뭐 배송이라든지 배달 로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더 이제 기술이 체계화된다면 또 법도 시행이 되면 뭐 순찰 로봇 같은 것도 현장 투입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로봇이 좀 그 뒤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화면으로 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조에도 투입될 있을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나 위험한 공간까지도 이제 로봇의 투입을 통해서 구조 현장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쨌거나 정말 시민들을 이렇게 쭉 어쨌든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딱 나타날 수 있다. 로봇 반장 같은 거죠. 왜 우리가 특히 사고 발생할 때요. 초동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화재 사고에서 처음에 작은 불씨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진압한다면 정말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소화기 분사 등의 초동 대처가 가능한 로봇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방범 순찰 현장에 로봇이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길거리 뭐 안심 거리 해가지고 뭐 맞아요.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또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이런 순찰 로봇 같은 것들이 좀 도와준다면 확실히 좀 더 든든해질 수 있겠어요.
든든하죠. 보디가드. 그야말로 로보캅이 되는 건데 그날도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로보캅, 이잉치킨. 잉치킨. 이잉치킨, 이잉치킨. 다들 아는군요. 그럼요. 아, 로보캅 이잉치킨은 저희 예전에 틴틴파이브 형님들이 갑자기 뭐 로보캅 얘기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참 이게 로봇이 진화하면서 그에 따른 법도 함께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화하는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려주는 입법자를 만나볼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식용 종식을 끝내자 개인 농장을 폐업하고 전업한 농장주들에게 마땅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자. 그리고 병사들이 택배나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몰래 대마초를 군대로 반입을 해가지고 이제 영장 받아가지고 군대에 바로 입사하기 전에 또 입영 신체 검사 이래 받는데 마약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가덕 신공항이 2029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공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기일 내에 저희들이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진구가 낳고 잘 키운 동네 사람, 그리고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춘 능력자로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모시기 굉장히 힘든 분이라는 소문이 좀 자자하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이 방송 같은 거 출연한 것을 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고 아 제가 제안하는 법도 괜찮은 법이 있구나 이래 싶어서 제가 네. 한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국회보를 보니까 황희 의원께서 이현승 의원은 의회와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 세계 흐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까지 갖추신 분이다. 아, 이런 칭찬을 또 해주셨고 진선미 의원도요 한 국회 방송에서 칭찬의 주인공으로 의원님을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당 의원들까지 칭찬 일색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비결이 뭘까요, 의원님? 글쎄요, 뭐 너무 저를 잘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역지사지입니다.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을 해보자.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 현안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당에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해결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서로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받을 것은 받고 또 양보할 것은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 간사도 했고 위원장도 했습니다. 네. 제 파트너 되는 의원님들에게 한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서로 입장을 들어주면서 문제 해결을 내가 나가니까 아마 우리 카운터 파트너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야, 그야말로 진짜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예. 그렇게 크게 대립할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라서 더욱더 신경이 또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어떤 일에 좀 매진을 하고 계십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났고 이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안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우리가 입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또 틈틈이 또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민심도 살펴야 되고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삼선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상임위를 보면 21대 국회 후반 빼고는 다 국토위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은 뭐 지역 현안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지고 우리 동네가 그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년 이상 자리 잡은 철도 정비단을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이거 상임위 배분은 여야 정당 의석수별로 배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당내에서는 지역별로 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10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문제 결국 해결을 해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의원님 워낙 의미 있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셨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 특히 딱 떠오르시는 이거 정말 보람 있는 입법이었다 이런 법안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마련 법안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재선 시절에 그 추진을 했던 빈짓던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인데 이게 재정법이에요. 처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 통과가 되었고 기억이 났네요. 예, 예. 서울에는 없고 비싸서 난리인데 집이 빈집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네, 이렇게 빈집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법안은 전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빈집이 도심에 있다 보면은 좀 혐오스럽고 좀 악취도 나고 또 야간에는 좀 우범 지역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걸 철거를 하려 해도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 통보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리 밝게 조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크게는 정말 이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힘쓰시지만 네.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또 항상 또 돌아보시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잡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승 의원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입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아니 개를 먹는 선진국이 있던가요? 바로 개식용 종식법. 이 개식용 금지 또 폐업 지원 특별법입니다. 아, 제목만 들어도 진짜 뭐 이제 저도 이제 애견을 키우고 있고 예,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고 있는 재환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법안이네요. 저는 반려인으로서 5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고 네. 또 저도 제가 그 말 하거든요. 얘 진짜 사람이다, 다 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아, 진짜 식구죠, 식구. 네. 예. 예, 최근에 여야 의원 44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7월달에 저희 토론회도 가지고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힘을 모으게 된 배경은 지난 19대부터 국회 내에 동물복지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박홍근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셨죠. 저랑 이렇게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몇 분의 의원들이 계속 모임을 유지해왔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개식용 종식을 끝내자. 그래서 이 모임을 발족시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반려동물 정말 1,500만 시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진짜 배고플 때 개를 식용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격이 좀 바뀌어야죠. 또 지금 우리 2030 부산 엑스포라든지 다양한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인식도 좀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을 재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개식용 문제가 벌써 화두된 지가 매 국회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왜 아직까지도 그거를 결론을 못 내나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사육장 보면 밀집해가지고 우리 못 먹는 잔밤들 거의 폐기물 수준에 가까운 것을 먹이고 있잖아요. 네. 또 허가받지 않는 시설에서 도축을 하고 분양 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건축법 또는 가축 분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한다면은 이 논의가 이리 오래 끌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식용 종식을 시켜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 식용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사실상 그 강아지, 먹는 개를 키우기 위한 그 환경, 그리고 불법적인 도축 시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불법 도살장도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합법적인 것처럼 속여서 운영하는 곳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핵심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그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맨 먼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한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 농장을 폐업하고 전업한 농장주들에게 마땅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자. 저는 그 세 번째 방안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종식만을 시킨다면 이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 대책이 없다면 그런 분들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2021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처음에 좀 논의되다가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그 이유가 업계 종사자들은 자기들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보를 도저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합법적으로 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유인한다면은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 법안에도 역시 역지사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뭐 개농장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에 또 그렇게나 아직 숨어 있는 곳이 많다고요, 박 기자?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신고된 개 사육장은 200여 곳으로 돼 있는데요. 동물권 단체랑 육견협회에서 추산하는 식용견 규모는 전국적으로 100만에서 200만 마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 농장의 경우에는 되게 깊은 산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규모가 크고 숨어 있는 곳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육견협회에서는 이미 이게 사양길을 걷고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저절로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 주장이 어떻게? 그래서 뭐 저절로 사라지면 좋겠지만은 언제까지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많은 농장주들이 그 식용개를 키우면서 폐기물순의 잔반을 먹인다고 이러면은 또 이걸 또 잔반 처리 잘했다고 정부에서 또 보조금까지 이렇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또 그 식용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또 우리 그 농장주들이 개를 인위적으로 번식시켜 가지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맥맥을 이어갈 구실을 찾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각종 뭐 미디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뭐 고발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현장을 찾아가면 정말 너무 참담해요. 그렇죠. 예, 그 좁고 막 오래되고 그 녹슨 곳에 그 강아지들을 가둬두고 이런 거 보면 좀 분노가 진짜 일더라고요. 저는 화가 납니다. 진짜. 네, 너무 화가 나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이 과거에는 이 개고기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만 먹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뭐든 다 먹는다는 중국도 지금은 이제 금지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개를 식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도 2020년 4월 개를 가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동성 선전시랑 주하이시의 경우는 그해 5월부터 개 식용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고요. 대만에서는 2017년 아시아 최초로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 또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법을 어겼다 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은 물론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원까지 공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범죄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추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국내 내부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 정부와 그 국회가 그 농장주들 설득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그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 그 동물 보호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이 더욱 개선되는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그 국격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근데 뭐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뭐 현재 개고기를 먹고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현 시점에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한 좀 논의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좀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문화 흐름에도 저희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현수 의원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입법 두 번째 법안을 열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마약이 웬 말입니까, 진짜. 이 군 마약 근절 3법, 군 보건 의료법 등 세 가지 개정안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 대한민국도 마약으로부터 절대 청정하지 않다. 네. 청소년들의 마약도 굉장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건 진짜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 언론 그 우리 보도 뉴스를 보면은 각종 마약 사건 범죄들이 거의 매일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심각하고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대검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국내에서 그 검거된 그 마약 사범이 18,395명, 역대 최다였다고 일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30대 이하 그 마약 사범이 약 11,000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해 보면은 30대는 2배 이상이 늘었고 심지어 10대는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10대가. 예,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그런 유형, 범죄 유형 중에 마약 네. 사건이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호기심에 구매를 해서 잘못해서 잡혀오는 경우도 있는데 마약을 구매해서 받는 데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 들었거든요. SNS를 통해서 마약을 주문하고 구매를 하면은 오토바이 퀵 같은 걸로 너무 쉽게 마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데 깜짝 놀랐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국민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마약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의원님. 그 제가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군에다가 그 마약 관련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그 최근 몇 년간에 간부라든지 병사들을 그 가리지 않고 군 내에 그 마약 관련 입금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투약 유형도 우리가 말하는 뭐 대마초라든지 코케인, 필로폰, 함각제, LSD 매우 그 다양을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그 병사들이 택배나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몰래 대마초를 군대로 반입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피운다든지, 아니면 휴가 때 필로폰 구매해 가지고 예. 들고 와가지고 역 내에서 또 피운다든지. 심지어는 병사뿐만 아니고 간부들이 대마 그 종자를 밀수해 가지고 부대에서 수령해 가지고 숙소에서 키우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상에. 매우 심각하죠. 아, 영내에서 그걸 재배하려다 걸렸다고요? 야. 이건 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일인데요. 예. 정말 그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수호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총기를 취급할 수 있게 정당스러운 부위를 받았잖아요. 네. 정말 그 고위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마약 사범이 그 범죄를 일으킨다면은 이거는 어느 개인에 대한 그 피해가 아니고 군 전체, 국가 전체 안에도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대 내에서의 마약은 근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서 재배까지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어떻게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일단 마약 가격이 좀 보편화되니까 많이 떨어져 버리고 또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SNS를 통해서 구매한다든지 가상화폐, 다크웹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군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입영할 때 신체 검사를 할 때 그 군의관이 이거 물어봅니다. 마약 뭐 보행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없다라고 대답하면 끝이에요. 뭐 실은 그 정도로 믿어도 되는 그렇죠. 사회였으니까. 네. 근데 그 진짜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고 뭐 이런 신고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겠죠.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내 마약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출발하신 법안이 예, 예. 병역법, 군보건의료법, 군인사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핵심 내용도 좀 의원님 짚어주세요. 예, 그 먼저 장병들이 입영하기 전에 신체 등급 몇 건 이렇게 받잖아요. 그 검사 또는 그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바로 입사하기 전에 또 입영 신체 검사 이래 받는데 이 검사를 할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게 들어있고요. 네. 또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장병이나 장교들에 대해서도 연 1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군 간부의 그 임용 결격 사유로 제가 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 사회복지사라든지 초중등 교사, 공무원 뭐 이런 거 임용을 할 때는 마약 중독자가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이거는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에서 마약은 정말 근절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법안 통과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현재 그 국방위원회에서 그걸 법안을 심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여야 공이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진짜 이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하는 예.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이현승 의원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입법 세 번째 법안을 펼쳐보겠습니다. 가덕도의 더 나은 봄날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입니다. 가덕도 가봤어요? 가덕도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그래요? 촬영하면서 가봤는데 오. 거기 그 암벽이라고 하죠. 예. 암벽이 수려합니다, 진짜. 너무나 멋진. 개인적으로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소개를 할 만큼 그래요?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암벽 진짜 가봤나 보네. 너무 아름답고 푸르고요. 또 예. 바다 물 색깔 있잖아요. 네. 이게 에메랄드색이에요. 와. 네. 재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덕도가 부산에서 제일 큰 섬이기도 하고 아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죠. 네. 뿐만 아니라 이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법안 통과에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공항 건설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의원님? 예, 그 제가 국토위 그 간사를 하고 있을 때 교통법안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제가 통과시켰고요. 사실 그 코로나 이전부터 김해 국제가 굉장히 혼잡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선 청사 너무 포화됐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거기 짓기 전에라도 국제선 청사를 좀 건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죠. 그렇군요. 이제는 뭐 정말 포스트 코로나라고 네. 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19년 7월에 한 달에 81만 9천 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 7월에는 그 57만 명, 약 70% 수준까지 그 회복이 되었다고 지금 하네요. 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게 된다면 사실 부산뿐만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항공 물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 세계적인 항만에는 공항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산은 세계 제일 환적항이 있죠, 부산시나. 근데 그 물류 기능이 떨어져 항공이 김해 공항은 있지만은 그 주로 내부 국내적이고 단거리 국제 노선만 있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물류 처리 기능까지 겸비를 한다면은 우리 부산 신항과 부산 가덕 신공항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입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이제 출발하신 법안이고 또 핵심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이게 조금 뭐 내용이 복잡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께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 가덕 신공항을 2029년까지는 반드시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 공항이 건립하는 위치가 외해에 있어가지고 매립을 하면 굉장히 좀 공사가 어렵고 좀 공기도 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패스트 트랙을 좀 밟아야 되는데 건설 공단이 없이 그냥 기존의 그 조직으로 한다면은 시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공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기일 내에 저희들이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 일단 공단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단이 신공항 건설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공항 관련되는 사업, 연구, 기술 개발 이것도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사업 범위에다가 향후에 공항 건설 기술을 또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 법을 좀 적용을 해보자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그 건설 사업 전담하게 된다면은 매립 등을 통해 가지고 해상의 부지를 조성하는 능력을 확보를 해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얻게 되는 신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나라 공항 건설 기술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은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그 기술을 그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예, 대단한 프로젝트이죠. 저희가 뭐 아까 부르기를 가덕도의 봄날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덕도의 봄날이 오면 정말 부산에도 봄날이 오는 거고 더 크게 본다면 세계 엑스포까지 유치를 하게 된다면 네네. 정말 이게 국익에도 더없이 좋은 그런 효과를 예. 줄 거라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니 재환 씨가 또 성원풀이를 해왔어요, 우리 의원님의. 네, 그렇습니다. 예. 이현승 네. 이지 않습니까? 예. 이현승 의원님 헌자가 법 헌자를 쓰시고 아하. 네, 여기에 승자가 오를 승입니다. 예. 법 위에 올라서서 어진 마음으로 다셔주실 그런 왕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름풀이를 그죠, 풀이를. 네. 그래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갔죠. 왕이 대상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요. 법 위에 쓰면 되겠습니까? 연비라는 의미는 법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 국회의원은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의 하인이죠. 예. 그런 자세로 저희들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이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선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뭐 그게 좀 정해진 것 같지만 그게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법 위에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환 씨. 큰일 납니다, 그거.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신분이죠. 뭐. 예. 신부를 입고 있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도 얼핏 지금 이제 화면에 비치는 모습도 보고 실제로도 뵀습니다만은 예, 예. 왜 이렇게 친근한가 했더니 제가 눈썰미가 좋거든요. 왜요? 저 박근영 씨를 배웠어요. 아, 탤런트 박근영 씨. 너무 닮으셨네요. 예. 제가 뭐 그분 닮았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맞아요. 가수 유령주 닮았다는 말씀도 좀 듣고 누구 윤형주 네. 예, 예. 한승주 선배님. 그러시구나. 혹시 그분들에게 또 누가 되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이병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으로 모셔야 돼요. 박근영 선배님이라고 아이고, 모셔야 예. 돼요. 예. 따로 뵙죠. 예, 알겠습니다. 야, 아니 정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정기 국회인 만큼 정말 마무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또 뭐 욕심내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향후의 입법 계획이라든지 포부 한 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어느덧 21대 국회도 이제 정기 국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래도 뭐 항상 그 아쉬움이 남죠. 아직도 좀 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우문현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그런 자세로 늘 그 지역에서 또 국민들과 함께 대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그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지사지의 정신까지 가미하셔서 앞으로 이현승 의원님의 입법 활동은 정말 봄날이 쭉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가을날에는 왠지 뭐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캠핑, 뭐 맞아요. 차박,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재환 씨는 어때요? 차도 큰 거 타고 다니던데 차박 해봤어요? 저 차박 해봤어요. 진짜? 네, 그 차박하면서 그 약간 수많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 정리 등등 해서 그 누구랑 했어요, 차박? 그러게. 차박은 혼자 합니다. 네. 그래요? 같이 할 때도 있고. 알겠습니다. 뭐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차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차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컨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세면대에 막 변기까지 싣고 다니시고요. 뒤에 완전 매트리스 펼쳐가지고 누워서 푹 쉴 수도 있고 차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예, 확실히 좀 편리하게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일부 이 얌체 캠핑족들 특히 차박을 즐긴다고 공영 주차장에
오랜 시간 세워두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공중 화장실 근처에 진을 좀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일까지 하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상황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해서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공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한다. 야, 말 그대로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확실히 이거 좀 불편함이 따를 것 같고요.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가 바로 이 공중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유해라, 보이느냐? 저 드넓은 광야가. 우리는 이제 지구 끝까지 가는 거야. 뭔 전기 오토바이로 지구 끝까지 가? 무리야. 노노노. 너는 이 후리덤을 몰라. 자유라는 건 말이야. 전기냐 기름이냐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멈추지 말고 가는 거야. 형, 잠깐만. 얘가 좀 이상해. 덜덜덜덜. 멈췄다. 야, 뭐야? 너 충전 제대로 안 했어? 아, 이 후리덤이 박살나는 순간이구만. 아니, 어디 충전할 데 없나 좀 찾아봐봐. 저기 공중 화장실. 그래? 오케이. 공중 화장실로 가자. 저 충전 잘 되고 있냐? 내 에마가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져. 근데 여기서 충전을 해도 되나? 어우, 시원하. 봐봐, 유해라. 여기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열린 공중 화장실이야. 그러니까 뭐 충전해도 괜찮아. 배터리 꽉꽉 채워놔. 어? 걔 당장 멈추시오. 어머, 뭔 소리야? 아니, 왜 그러세요? 충전 좀 조금 하겠다는데. 미쳤어. 공중 화장실에서 오토바이 충전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전기가 당신 거야?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웬 경찰?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뭘 모르시네. 이거 막 쓰면 뭐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래, 이거 도둑질 절도라고. 아니, 무슨 충전을 좀 했다고 도둑질이야. 어머, 미치겠네. 아니, 이게 나라 거면은 다 국민의 거지.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난 지금 주권 행사 중이라고. 건이야. 뭐 주권? 오호라 이 코드 못 뽑겠다 이거지. 띠띠띠. 거기 일일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충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오토바이를. 근데 두 분이 이제 동네 주민으로 나타나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공중 화장실에 전기를 함부로 갖다 쓰느냐? 아 이럴 때는 바로 이제 경찰, 민중의 지팡이 부르셔야 돼요. 이거 다 큰 어른들이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인 거죠? 맞습니다. 60대인 A씨가 작년 8월에 낮 12시경에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남자 공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충전선을 자기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서 20분 정도 충전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공중 화장실은 대전 동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라서 동구청에서 절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절도 혐의로? 그렇게 묻는 거는 절도죄가 성립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해당 화장실에는 전원 콘센트를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 A씨는 이걸 무시하고 충전을 했던 거고요. 담당 법원은 A씨한테 절도 혐의를 인정을 해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야, 각색을 했습니다마는 제 대사 중에 지금 주권 행사 중이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네.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민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유죄가 될 만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전기 쓰면은 우리도 전기료 돈 내잖아요. 결국 이 재판부의 판단해 보면 전기도 거래 대상이 되는 그런 가능한 대상물이고 이 공중 화장실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런 오토바이의 충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우리 법둥이 재환님 네. 이거 판사님의 판단 근거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안 좋다. 절도다 이런 결론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네. 제대로 판단 근거를 좀 이해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절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전기차 많잖아요.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전기 절도로 의심되는 장면들을 또 목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이거 뭐 공중 화장실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공용으로 쓰는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도전의 경우 이제 형태가 없잖아요. 전기라는 것이 형태가 없는 전기도 절도로 볼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재물로 인정이 되면 절도죄는 형법상 이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에 제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하도록 되어 있는 곳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용으로 쓰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겠는데 벌금 20만 원으로 끝난다니까 이분은 외려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벌금만 내면 끝인 거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민법상 문제로 가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체물뿐만이 아니고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물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용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자동차를 충전을 하면 이제 형사책임이랑 같이 사용한 전기를 2배에서 3배 정도를 한국전력공사에 이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도 실은 뭐 예를 들어 남의 수돗물을 끌어다 썼다. 이것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겠는데. 맞습니다. 2020년에 전북 의성군에 있는 한 건설업체가 소화전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 사용이 너무 불어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들이 나가서 봤더니 그 현장에서 건설사 직원들이 이 소화전 물을 빼서 살수차에 주입을 하고 있는 게 적발이 된 거예요. 현장에서 딱 걸렸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돗물도 전기랑 마찬가지로 관리가 가능한 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수돗물 절취 또한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게 뭐 이제 공동의 장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갖다 쓰는 게 절도죄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들고 있고 충전이 안 돼 있을 경우 뭐 예를 들어 카페나 이런 데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 삼으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카페에다가 멀티탭을 가지고 가서요. 멀티탭을 꽂아놓고 노트북이며 뭐 패드며 휴대폰이며 각종 장비들을 막 충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장면을 봤거든요. 사실 카페에는 이렇게 공용 전기가 놓여져 있지만 뭐 휴대폰 충전 정도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애교로서 봐주시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다양의 전기를 장시간 사용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사장님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해서는 또 절도가 될 여지도 있거든요. 아, 카페가 아니고 만약에 저 지하철 화장실이다. 거기서 충전을 조금 한다. 스마트폰. 요 정도는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사실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 휴대폰 정도에 잠깐 충전하는 거는 뭐 누가 그걸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거지만 그 용도,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 우리가 휴대폰은 그냥 사회상규상 그래 괜찮아 하지만 오토바이 충전하면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법도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그 카페나 음식점에서 충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일본은 또 안 돼요. 맞습니다. 맘대로 쓰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남의 가게뿐만이 아니고 사무실에서도 스마트폰 충전을 할 때 회사에서 이런 거 충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했다 하면 절도죄로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깜깜하네. 아니 저는 회사 다닐 때 화장실에 있는 저 휴지 한 롤씩 이렇게 쓱 갖고 온 적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 저번에 방송국에서 청소 이모님이 누가 휴지 다 가져갔다고 막. 이거 예고편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어쨌든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전기나 수돗물 등은 재물이고 남의 재물을 탐하면 이제 벌을 받게 된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방전 없는 법으로 여러분 삶을 100% 충전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죠.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